부장님, 요즘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몇 개 추려봤는데 답변 한 번만 해주세요. 답변을 제가 댓글로 달려면 너무 길어지는 게 많아서 답변을 못 드린 게 죄송해가지고 오늘 몇 개 좀 추려봤으니까 이걸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. 어깨가 뜬다는 말씀이 뭔가요? 어깨가 뜬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익상견갑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하다가 궤적이 있잖아요. 그 궤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어깨가 뜬다고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머신 사용할 때 무게를 친다기보다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저항 느끼면서 운동하는 게 부분 등 펴는 데 도움이 될까요? 정답은 O입니다. 정답은 O인데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제가 쇼츠에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. 그거를 정확히 수행해 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려고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. 메커니즘은 완벽히 이해한 것 같아요. 자주 사용하시는 폼롤러 좀 추천해주세요. 고가 라인과 저가 라인 추천드릴게요. 고가 라인은 유명한 트리거 포인트. 제가 써봤을 때는 멜킨 스포츠? 거기에 있는 폼롤러도 무난하게 근육이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. 쇼핑몰에서 제일 싼 거 써도 상관없어요? 그건 안 돼요. 폼롤러는 좀 딱딱해가지고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를 뚝뚝거리게 풀 수 있을 정도의 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말랑말랑하면 그건 좀 아니에요. 또 돌기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. 돌기도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. 항상 왼쪽 어깨가 떠있고 왼쪽 승모근이 더 커요. 벤치나 등 운동할 때도 왼쪽만 자극이 오고 사이즈도 더 큽니다. 게다가 오른쪽 어깨가 낮은데도 오른쪽 갈비뼈가 떠요. 와, 이거 좀 복잡한데요? 보통은 왼쪽 어깨가 떠있고 왼쪽 승모근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게 왼쪽 견갑이 좀 떠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보통 여기가 자극이 잘 안 들어와요.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너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를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해결하실 포인트는 왼쪽을 일단 해결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른쪽 등에 자극이 안 와요. 익상견갑인 것 같은데 왼쪽 능형근 운동을 하면 되는 걸까요? 익상견갑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게 편해요. 왼쪽 중등근을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요. 살린 다음에 오른쪽 전거근을 풀어주시면서 기능성 운동을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바벨로를 할 때 왼쪽 광배가 오른쪽에 비해 자극이 덜 오는데 어떡하나요? 이게 많이 있는 패턴인데 보통 오른손잡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돼요.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. 왼쪽에 견갑골에 익상견갑이 좀 있다든지 두 번째는 왼쪽에 힙힌지가 잘 안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왼쪽에 힙힌지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힙힌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을 좀 신경 써서 잡아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외회전 강화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외회전은 그냥 강화 운동보다는 기능을 살려준다 개념이 더 나을 것 같아요. 외회전을 했을 때 외회전이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은 이두근이라든지 소흉근을 풀어주고 해주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남의 몸은 잘 보겠는데 내 몸을 보거나 느끼는 게 어렵네요. 영상 촬영만이 답일까요? 이거는 영상 촬영을 해보셔야 돼요. 거의 99%의 분들은요, 자기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영상을 촬영하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보이는구나, 이거를 보면서 인지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등 운동할 때 왼쪽 날개뼈 쪽이 찌릿찌릿하거나 찢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많이 안 좋은 건가요?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, 경험적인 부분은 복사근이라든지 복직근이 받쳐줘야 전거근이 안정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복사근이나 복직근을 먼저 강화 패턴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할 때 기립근과 요방형근이 과활성화돼서 허리 뒤쪽이 뻐근한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? 일단 그렇다는 거는 복직근이 없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복압 잡는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, 이럴 때는 복횡근을 좀 강화시키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햄스트링이 좀 타이트하면은 아무래도 힙힌지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. 힙힌지를 좀 따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선생님 영상에서 나온 왼쪽 어깨가 위로 뜬 사람입니다. 그런데 엉덩이는 왼쪽이 펴고 딱딱하게 뭉쳐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왼쪽 둥근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? 그렇죠, 당연히 하셔야죠. 왼쪽이 딱딱하게 뭉쳐 있으면은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. 오른쪽 엉덩이가 작다고 해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이 과활성화돼도 찌그러져서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도 해결을 하시고 왼쪽 엉덩이도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대둔근이 약화된 쪽 대둔근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나요? 아니면 강화된 쪽 근육만 풀어주고 완화 쪽 운동을 해주는 것일까요?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애초에 근육을 풀어주는 이유는요, 그 근육이 수축 이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거든요. 약해서 움직이지 못하든 강해서 뻣뻣하든 둘 다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. 둘 다 풀어주시고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
코어 강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코어가 너무 약한데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막막합니다. 이거는 좀 좋은 질문인데요. 코어 강화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복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저는 이제 발바닥을 좀 강화시키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럼 한번 역으로 질문할게요. 어떤 종목의 선수가 코어가 강할까요? 레슬링 선수 왜 그렇게 생각하죠?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자빠지지 않으려고도 하고 빠떼로 자세로 할 때 버텨주잖아요. 상대가 나를 뒤집지 못하게 움직이지 않게 버텨주는 개념이 코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운동을 할 때 내가 움직이는 부위와 움직여서는 안 되는 부위를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코어가 강화가 됩니다. 운동을 다 같이 안 했는데 어떤 분은 코어가 원래 세고 어떤 분은 약한 케이스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내 호흡 패턴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.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좀 강화되기도 해요. 팔꿈치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왼쪽 어깨를 들면 가끔 뚝 소리가 납니다. 그리고 무릎도 가끔 뚝뚝 소리가 납니다. 이 부분은 병원에서 한번 이상이 있는지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. 그리고 병원에서 체킹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데 대부분 관절 뚝뚝 소리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무릎이 안 좋으면 고관절 기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팔꿈치가 안 좋다 그러면 이두근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일단 이두근을 풀면 팔꿈치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근데 어깨에 뚝뚝거리는 소리도 같이 병행해서 난다는 거 봐서는 거기 견갑 자체가 익선견갑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팔굽혀펴기랑 턱걸이로 맨몸 운동을 하는데 팔굽혀펴기 했을 때는 근육통이 오는데 턱걸이를 했을 때는 근육통이 하나도 안 온다는 분이 있었어요. 등이 확실히 가슴과 달리 근육의 느낌이 좀 잘 안 느껴지기도 해요. 회복 시간은 등이 더 길단 말이에요. 등은 가슴과 달리 원래 근육통이 좀 느낌이 달라요. 가슴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잖아요. 등은 한번 늘려봤을 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또는 팔로 많이 당겨서 자세 불량으로 등이 자극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죠.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